인사관리 자료. 성과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4년 12월 31일자 내용입니다.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성과주의 인사의 대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기업들은 기존 연공주의 인사 관행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통한 기업 성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은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고성과자들에게 고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동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인사는 기업의 HR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인사 실현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구성원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동기부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과급 지급이 지속될 경우 동기부여 효과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 성과급이 기대만큼 성과 제고의 효과가 없다는 이론과 연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성과주의 인사 제도의 이슈. 스탠포드대 제프리 페퍼 교수는 사람들이 금전에 의해 주로 동기부여가 되고 개별 인센티브 지급이 창조성과 생산성을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별 성과급 제도는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두도록 조장하며 구성원들을 눈치꾼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 부여되는 높은 동기 수준이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인사에서도 역시나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성과주의 인사 제도의 첫 번째 이슈는 단기 성과주의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평가 결과와 보상을 강력하게 연계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나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고 개인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시스템이 가진 결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들은 성과주의 인사가 구성원들을 단기 성과에 매몰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와 장기 성과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기 성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렵지 않고 보상과 연계시키는 것이 용이하지만 장기 성과의 경우에는 중간 과정을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과의 연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평가 결과와 연계되는 보상의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은 장기 성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단기 성과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인이기주의, 부문이기주의의 발현입니다. 저명한 노동경제학자이자 인사경제학을 창시한 에드워드 레이지어는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인 성과급 제도의 도입은 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었습니다. 성과주의 인사가 불러일으키는 조직 및 개인 간 경쟁이 낳는 가장 큰 문제는 각 조직 또는 개인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상호 협업이 되지 않고 조직 전체 성과가 아닌 부분 최적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도전정신의 상실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손실 회피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선택적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수익이 높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험 회피를 통해 기존 수익을 보호하려 하고 반대로 기대보다 수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일 때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더 높은 위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조직의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탁월한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등 성과주의 인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인사는 구성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만든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외부 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위험이 높은 일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성과주의로 인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실제 성과가 아닌 내부 보여주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성과주의를 통한 평가와 보상이 강조되다 보면 실질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성과 개선으로 연계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활동의 함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고객 가치의 제고 등이 아닌 내부 보여주기식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표를 선정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무식하게 열심히만 하면 잘하는 거라는 개발 성장 시대의 꼰대적 평가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네요. 다섯 번째 이슈는 기대했던 효과의 부재입니다.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인 바란 케이는 동료와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면 구성원들이 동료를 따라잡거나 추월하기 위해 일에 매진한다고 경영자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등급을 받은 직원은 이미 최고인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은 자신의 능력에 좌절해서 아예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하위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나고 최고의 직원은 로열티를 가지고 계속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직원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는 반면 성과가 낮은 직원은 달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3. 성과주의 인사의 지향점. 성과주의 인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 운영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나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일보다는 평가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왜곡된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과주의 인사가 부작용이 있다 해서 이를 당장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는 한 평가는 필요하고 평가의 기준은 성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인사가 향후 보다 고민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을 촉진하는 명확한 책임과 권한입니다.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평가를 통해 보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태도, 일하는 방식 등을 변화시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성공적 전략 실행의 비밀이라는 논문에서는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래의 그림처럼 의사결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권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고 부서 간의 장벽에 막혀 정보 소통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정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의 권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결정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누가 책임자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실행이 이루어지고 성과주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핵심 지표의 활용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성과지표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표 관리에서 기업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바로 너무 많은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표가 너무 많으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성과 제고에 필요한 핵심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핵심 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전략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지향점은 측정 지표 통합을 통해서 부서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부서의 평가 지표는 종종 다른 부서와 상충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입장에 사로잡혀 자신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사일로 현상이 공고하게 됩니다. 성과주의 인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능부서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일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통합 지표를 찾아내고 부문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서 지표 간 상충관계 발생 시의 의사결정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향점은 질적인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평가를 양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에 근거해 결과를 제시해도 해당 구성원들은 여전히 왜곡 해석되었거나 불공평하게 평가되었다고 느낍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구성원들의 모든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표는 여러 환경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가자가 제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질적인 측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인 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도전적인 실패에 대한 용인, 장단기 성과에 보다 균형적인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가 없고 양적으로만 평가하니까 지금처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데 질적 평가를 한다면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인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장기 성과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지향점은 지속적인 변혁입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요. 성과주의 인사 역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과주의 인사를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성과 제고 및 의사결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도입하여 실험해보고 점진적으로 유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4. 결론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하면 조직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하는지, 보상의 차별화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평가 보상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 등에 있어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과주의 인사는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인사가 비즈니스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각 기업 또는 사업장의 전략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